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나와서요. 오전에 좀 영상을 만드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리포트가 오늘 오전에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어제 이제 치료제 그 소식들이 좀 들려지면서 셀트리온에 또 기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서 세계 증권사 중에서 어,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의 이제 리포트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님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소신인 든그 리포트를 이제 발간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감이 높으신 연구원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요 분이 쓰신 거는 항상 챙겨보는데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제목이 이제 코비드19 치료제 사업도 주목이다. 예, 기본 어떤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굉장히 순항한다. 근데 치료제 사업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짚어내고 계시고요. 동물 효능 시험에서 의미 있는 효과가 확인됐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이 동물 대상 효능 시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선별된 중화항체가 패럿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고용량 그리고 저용량 모두에서 유의미한 임상 관찰 점수, 대조그룹 대비해서 콧물 기침 활동성 이런 것들에 이제 현저하게 낮아진, 활동성이 높아진, 이런 어떤 점수를 객관적인 수치를 얻은 거죠. 받았고, 그리고 이제 폐 CT 촬영에서도 치료제 투여 후 2일 후 그리고 6일 후 염증 소견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비강폐에서는 RT-CPR법과 세포배양 바이러스 역학 측정법 모두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방식의 이제 측정법에서 RT-CP, PCR법은 이제 그 유전자 증폭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에서 하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식에서 모두 바이러스가 수치가 뚝 떨어진,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고농도 이제 투여군에서는. 그만큼 어, 이 동물 실험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방식을 해보려고 했는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에 인체 대상 1 이상 국내외에서 동시 진입 예정이다. 그러니까 바로 1, 2상 들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백신 업체라든지 해외에서 이런 업체들이 다 이제 정부단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임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 2상 바로 들어갈 것 같고요. 1, 2상에서 약간 대규모로 좀 하게 된다면, 뭐 3상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 판매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굉장히 좋으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고요. 서정진 회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9월에 새로운 회사가 될 거라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이라는 어떤 이 기업이 셀트리온 그룹이라는 기업이 기존에 이제 어,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이것도 이제 같이 하지만 신약도 개발한다는 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신약 개발 회사로서의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걸 가지고서 아마도 9월에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되어 있을 거다는 얘기를 한 게 그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요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인데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핵심인 거죠. 7월달 이제 임상 진입하면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뭐 당연히 1, 2상에 대한 어떤 결과는 9월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 9월 전에는 나올 거거든요.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새로운 회사가 된다는 거는 요 신약 개발 회사로서의 어떤 의미가 좀 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는 다양한 어떤 동물에 이제 확대 임상한다고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IND 신청을 7월 초쯤 해서 7월 말 안짝으로 승인을 받고 바로 이제 1, 2상 진입해서 7, 8월 사이에 동시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상 중간 결과 자체는 연내에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3상이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면 판데믹에
강도와 치료제의 효과에 따라서 빠르면 연말 안에 출시 여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말이죠. 3상 들어가기 전에 1, 2상에서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좋으면, 그리고 팬데믹의 강도가 여전히 막 굉장히 강도가 세고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고 이런 어떤 뭐 진짜 가을에 2차 유행 우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진짜 현실화 된다면 연말 안에 이제 조건부 승인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기대감을 높이는 파이프라인 좋은 보너스 요인이다.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는 개발 역량뿐 아니라 생산 능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예, 요거 제가 많이 얘기 드린 거잖아요. 셀트론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다른 업체 대비해서 강점을 가진 게 이 생산 능력이에요. 예, 이 개발했더라도 보세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 수주를 받았잖아요. 예, 아직은 이제 그냥 그 문서지만, 예, 어찌됐든 그걸 미리 그렇게 생산 기지를 빠르게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미리. 뭐 성공하기도 전에.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나중에 결국은 이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 훨씬 더 속도를 빠르게 낼 거예요. 일상 진입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일상 진입을 뭐 릴리가 먼저 한다거나 암진이 먼저 한다거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한다거나 하더라도, 예,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 자체가, 예, 나중에는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 경쟁은요, 이 글로벌 파마 간의 경쟁입니다. 사실 작은 업체들은 어려워요. 작은 업체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큰 생산 능력을 가진 업체랑 같이 손을 잡아야 되겠죠. 예, 뭐 바이오젠하고 합친다든지, 예, 그래야지만 경쟁 영역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는 개발 역량뿐 아니라 생산 능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상위 업체들의 경쟁 영역이다. 예. 릴리,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GSK, 리제네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셀트리온과 유사한 단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팬데믹이 유지되거나 초겨울 이후 재확산된다는 가정이 유지되면 위의 경쟁 업체들이 모두 치료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셀트리온의 현재 치료제 개발이 일회성적인 이벤트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제 제가 얘기 드렸죠? 끝까지 간다. 동사는 이미 CTP27, CTP27, 38을 통해 인플루엔자, 이제 독감 치료제, 이제 메르스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생산 능력 면에서도 해외 빅파마들과 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셀트론의 항체 기술은요, 예, 글로벌 탑입니다. 예, 다른 업체들이 막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해서 막 실패하고 많이 했거든요. 화이자나 이런 기업들도. 예, 근데 셀트론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기대감을 높여도 좋을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예, 메가톤급이죠. 파이프라인 하나가. 코로나 항체 치료제도 개발 완료 후 글로벌 판매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담당한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기 개발 중인 이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들, 유력한 치료제들을 이제 여기 좀 리스트화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다 이제 약물 창출입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어떤 적응증, 병증으로 연구되거나 이제 시판된 약들을 여기 코로나에 맞는지 이렇게 임상을 하는 거예요. 예, 신약 재창출이죠. 예, 렘데시비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거 이제 긴급 승인된 거고, 뭐 아비간, 뭐 일본 거죠. 클로로킨, 예, 이런 것들, 칼레트라 이제 아이즈 치료제, 악템라,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임상 3상 단계 혹은 긴급 사용 승인을 몇 개국에서 이제 한 상태죠. 근데 이런 약들은 대부분 좀 이제 합성의 약품이군요. 예, 그만큼 이제 고농도를 올릴 때마다 이제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거나 또 이렇게 보시면 간 기능 훼손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약에 딱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효과 자체가 좀 현저히 떨어지죠. 렘데스비르만 하더라도 뭐 치료 기간 단축 정도의 어떤, 예, 그런 효과 정도지
뭐 부작용 대비해서 따진다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에 딱 맞는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게 핵심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신약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리제넬은 6월달에 임상 개시 예정이다. 이 임상 개시한다면 어떻게 보면 셀트론보다 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빠르다고 다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어디서 더 빨리 했다. 이게 솔직히 뭐 셀트리는 악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어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만들 때도 더 빨리 개발하거나 더 빨리 시판하더라도 셀트론이 이제 시판 이후 점유율을 역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빨리 한다고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GSK 같은 경우 7에서 8월 달에 임상 이상 개시 예정이다. 예. 그리고 키닉스, 암젠, 큰 기업들이 이제 핵심이에요. 큰 기업들, 다케다,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지금 셀트론이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거랑 비등비등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기업들도 임상 진입하거나 뭐 동물 실험 좋은 결과 나오거나 하면 아마 외신에서도 이렇게 대서 특필을 하고 이제 보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기업들, 셀트론 포함한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 주목을 하고 있고 보도가 되는 어떤 내용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님께서 이제 올리신 자료인데요.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님도 정말 정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배울 점 많으신 분 같아요. 셀트리온 이제 이제 코로나19 업데이트, 시밀러 바이오베터, 이젠 항체 신약 개발 능력을 보여줄 차례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 실험 결과들이 이제 중간 결과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이 리포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치료제에 대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치료제를 짚는 리포트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겁니다. 10년 이상 연구 개발해온 감염병 신약 개발에 꽃을 피울 시기다. 동사는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공 업체로 시밀러뿐 아니라 감염병 신약도 10년 이상 연구 개발해오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여기 보시면 이제 2009년도 9월달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당시 인플루엔자 항체 치료제 개발을 결정하고요. 당시에 이제 항체 선별해서 지금하고 똑같은 그런 프로세스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 2상 이제 종료를 했죠. 이게 이제 임상 2회 이상은 영국에서 진행을 했고요. 2비 상은 이제 한국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다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3상은 1조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영국이든 그 미국이든 이런 정부랑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회사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이제 쏟아져 있기 때문에 요 독감 치료제,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후순위로 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이제 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자료는 정리해놨는데 아직 영상은 안 찍었는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르스 치료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 국책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메르스가 지금 사우디 이런 데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우려하는 부분이 메르스랑 그 코로나랑 이 바이러스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변이가 발생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이제 해외에서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르스는 이제 전염력은 약하지만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치명률이. 근데 이제 코로나는 전염력은 높지만 이제 치명률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합쳐져 가지고 변이가 발생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실제적으로 미국 이제 한 논문에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요 국책까지로 갑자기 또 선정하면서 임상 진행 계속 해라, 만들어라 치료제. 요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좀 기사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항체 신약 개발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은 아쉬우나
예, 아직 곧 이제 셀트론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속한 신약 개발이 요구되고 대유행 지역에서 비교적 환자 모집이 쉬우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 등으로 단기간에 신약 개발 능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역량을 다 지원을 해주니까 정부에서. 예, 결국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줄 걸로 예상된다.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코로나19 항체, 전임상 긍정적인 결과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예방, 이제 백신 효과도 한 3달 정도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뭐 이제 병원에 있는 이제 의사, 간호사 처방도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얘기 들은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리테상 임상 전임상이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낳았다. 폐조직까지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6월달에 요 전임상 결과에 대해서 논문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임상 진입을 하고 4분기 내로 1, 2상 결과. 그러니까 1, 2상 같이 들어간다고 지금 두 애널리스트 분께서 모두 예측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 생산 가동되고요. 21년 중하순 상용화돼서 이게 이제 목표화될 거다 이런 타임 스케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7월 중에 이제 다양한 어떤 동물 실험 예방 능력, 치료 능력, 도성 관찰이 이제 우리가 확인될 거고요. 7월달 이제 8월달 한국뿐이 아니라 지금 유럽 국가 하고 지금 임상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국가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내로 결과 확인될 전망이다. 기존에 제시한 타임라인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감안해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환자가 뭐 급격한 감소 되지 않는다면 기한 내에 임상 결과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환자 수 모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예상이 이제 빗나가지 않는다면 뭐 타임 스케줄대로 잘 진행될 거라 보는 거고요. 3분기 말 4분기에 추가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리죠. 기존 약물 재창출 프로그램과 다르게 감염 환자의 항체를 스크린하여서 가장 강력한 항체를 선별한 신약으로 렘데시비르 이런 거랑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거기랑 비교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4분기 임상 데이터에서 경쟁 물질들과 차별화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오시밀러 현금 창출을 기반으로 바이오 베터인 램시마 SC 개발 성공하였고 감염병 신약 개발하고 하는 등 펀더멘털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에서 바이오베터 신약 업체로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다. 라이더블 높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9월달에 다른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요겁니다. 요거. 제가 볼 때는 향후 자가면역 질환, 유방암, 혈액암 신약 타겟을 할 거다. 이런 쪽에도 이제 신약 타겟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뭐 오전에 이제 급하게 좀 전달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상 관련된 얘기, 신약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리포트를 좀 나왔기 때문에 집어드렸고요. 네, 이제 곧 10분 뒤에 장 시작이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제 스타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